눈발이 휘날리고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어깨가 잔뜩 움츠러드는 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가게가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오는데요. 메뉴는 딱 하나. 52년 전통의 뼈 해장국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집 뼈 해장국은 좀 독특하네요. 우거지는 하나도 없고 살 좀 많은 등뼈에 맑은 국물뿐입니다. 손님들은 이 국물 맛에 빠져 단골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유, 편하다. 근데 여기는 좀 와서 놀랬던 게 국물에 기름기가 많이 없고 맑아가지고 처음에 좀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 없는? 솔직히 우린내 날 줄 알았거든요. 맛있어요. 맑은데도 불구하고 해장되는 느낌? 국물 신경 많이 쓰신 것 같다. 이렇게 특별한 국물을 만들어내는 주방의 지휘자는 누굴까요? 해남해장국 운영하고 있는 조광문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다른 집같이 뭐 시래기나 뭐 여러 가지 넣는데 다른 양념을 전혀 넣지를 않고 저희는 그냥 돼지뼈, 순수 돼지뼈하고 그냥 그 비금에서 나온 천일염하고 그리고 그 국내산 고추 그리고 양파만 들어가고 사골뼈에서 우러나오는 그 육수로만 하니까 그게 맑게 되는 거예요. 3년 전 주방에서 물러난 주인장의 아버지는 가끔 가게에 나와 아들을 돕고 있는데요. 맑은 뼈 해장국은 아버지가 고향의 음식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겁니다. 내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 섬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 애경사가 나면은 한 집에서 다른 반찬이 없으니까 돼지만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진도에서는 애경사를 치를 때 반드시 상에 올리는 것이 돼지고기인데요. 이때 돼지를 삶은 육수로 국을 끓이고는 했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돼지 다리, 머리, 갈비 다 넣고 몇 시간 이제 끓이잖아요. 이제 고기가 익을 정도면은 이제 거기다가 천일염만 조금 넣어가지고 간 맞춰서 마시면 그 이상 시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배고픈 세상이라 그것만 있으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음식이 됐어, 그게. 아버지는 그 국물 맛을 잊지 못해 맑은 육수의 뼈 해장국을 개발했던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 아들한테 이 장사를 물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너무나 힘드니까. 참 이게 피눈물 장사예요, 이게. 치킨집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그랬거든요. 남들은 다 망해도 나면은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3번이나 말아먹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 둘도 있는데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왔죠. 아버지 역시 사업에 실패한 뒤 빚을 갚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 해장국집을 시작했는데 아들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된 겁니다. 80년대 세대 사업을 해가지고 그 3년 만에 실패를 해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식구는 많고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갖고 여기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집을 들어왔는데 80년도에 들어올 때 그때 빚이 약 7천만 원 됐습니다. 7천만 원. 그때 해장국 한 그릇에 400원 받을 때니까 지금 돈하고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빚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해요. 이거 아니면 우리 식구, 8식구가 죽는다. 일단 그거라도 해야 식구가 8식구 밥을 먹고 사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든 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피를 토하셨어요. 혈액암에 걸리셨는데 주인장이 가게를 물려받겠다 결심하자 벌어진 일인데요.
절망이었죠. 절망 한마디로 말해서 깝깝했지. 막막합니다. 그 막막하면서도 아들한테 물러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옆에서 도와준 입장인데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어쩌겠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지. 근데 깝깝했지. 그렇게 아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그걸 잊는다 해서 그 맛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저 또한 제 입맛이 있고 하니까 제 입맛 따라 좀 바꾸다가 보니까 기존 사람들이 이게 왜 이 맛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고 욕도 많이 먹고 진짜 울기도 울고 뒤로 가서 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다시는 안 오겠다. 뭐 맛이 변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냐. 뼈를 던지기까지 했어요. 쓴소리와 날선 비판이 쏟아지던 시절 손님은 반갑기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땀 흘려 일군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고 아버지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만들고 또 만들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뼈죠. 사골뼈하고 등뼈 두 가지만 쓰는데요. 으스러지지 않게 삶아내는 게 제 힘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 팍 삶아버리면 살이 다 으스러져니까 양념하는 거를 저도 사람이니라 이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일정한 맛이 나오게끔 라면 스프 같이 이렇게 한 포씩 만들었어요. 맛이 이제 일정하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그걸 걸러요. 밑에 그 뼈를 계속 담가두게 되면 이 살점들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그 걸러져요. 그래서 딱 나가면 진짜 맑은 국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걸러내는 거예요. 1차, 2차. 이렇게 아버지의 맛을 뛰어넘는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엄격한 맛의 비평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이 해장이 아주 죽여줍니다. 밥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또 드시는데 맛은 좀 오늘 어떠세요? 아우, 좋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신경 쓰면 더 맛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아니 좀 오늘 신경 좀 더 썼어요. 따봉. 괜찮으세요? 맛있게 더 드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아버님 때 많이 먹었고, 또 이제 아버님 편찮으셔갖고, 여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할 때도 지금 먹고 있고요. 아버님 대를 능가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일반 대중들의 그 입맛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사실 업주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은 발전이 없겠죠.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자기가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하면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음식이 나오거든요. 손님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이를 극복하려 했던 주인장의 노력으로 완성된 뼈 해장국. 이쯤 되면 주인장과 손님이 함께 만들어낸 음식이죠. 그래서 언제나 귀를 열고 손님들에게 다가가는데요. 그 여기 뒤로 생각해 보면 저한테 다 밑거름이 되고 다 도움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하셔도 웃으면서 지금은 이제 뭐 뒤에 가서 이제 소주도 안 먹어요. 웃으면서 얘기 듣고 그때부터 손님들이 아 맛있네 하면서 이제 단골분들도 더 생기고 지금 새로운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 맛에 이제 이끌려 가지고 제 손님들이죠. 이제 그 손님들은.
목포의 뼈 해장국집에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주인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새벽부터 나와 뼈 해장국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 20년 하는 사람이 그만둬버렸어, 주방에서. 그 아들이 혼자 못 하잖아요. 한자 알고 새벽에 나같이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려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는 먹었어도 이것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을 못 구하니까. 내가 이것도 안 해주면 아들이 억지로 하다 보면 몸에 병 생긴다고. 위험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나왔어. 건강을 회복하고 오랜만에 출근한 아버지. 아들이 발전시킨 육수를 볼 때면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요. 맛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때 맛이 더 좋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맛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배고픈 세상이라 아무것도 맛있었을 때예요. 응? 그러니까 뭐 이 국물에다 밥 한 숟가락 말아 먹어도 최고 맛이다 이러던데 내가 볼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아침부터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여는 동안 주인장은 재래시장을 찾았는데요. 아침에 시장에 오면 제가 일하면서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엄청 다들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 저 밖에서 여기 비 오거나 눈 오면 여기도 엄청 춥잖아요. 그나마 저는 이제 안에서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바람 안 맞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또 새삼 느끼고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요. 진짜 목적은 뼈 해장국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좋네. 예. 아유 좋아. 예. 엄마는 잘 계시고. 아이고 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안 그래도 네. 건강을 잘 계시고. 그렇게. 아이. 아직도 지금도 청춘처럼 네. 돌아다니시더만. 이거하고 표고버섯. 네. 아이고.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오늘 버섯 중에. 아버지 때부터 거래하던 곳이라 늘 최상품의 채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가게를 그 지금에 있는 해남면적국 그 근처에서 동명식품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일로 온 지는 한 6년 돼가는데 그때부터 거의 한 30년 넘게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도 주인장은 육수에 깊은 맛을 더해줄 재료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복 가게로 들어온 주인장. 오늘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전복이 싱싱해 보이긴 하지만 왜 사려는 걸까요? 전복은 뼈 해장국에 들어가는 재료도 아닌데 말이죠. 이제 4명이 오신 손님들이 보면은 한 명이 뼈해장국을 못 드신 분 때문에 그 4분이 다 가버려가지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4분 다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미역국이나 곰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콩나물 해장국을 만들면 어떨까 이 메뉴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한 1년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번 실패하고 한 17번째 성공한 것 같은데 뭐 굴도 넣어보고 새우도 넣어보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그때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 전복은 사계절 다 나오니까 전복으로 해라. 뭐 1년 사계절 나오는 거 해라. 그분 때문에 이제 전복을 바꾸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다시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그때는 이제 인사드려야죠. 그렇게 손님의 조언 덕분에 전복 콩나물 해장국이 탄생했고 정식 메뉴가 됐습니다. 아침에는 전복 콩나물 해장국 인기가 뼈 해장국을 능가할 정도인데요. 아침에 고기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 시원한 콩나물 국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국물이 시원하네. 아무래도 고기가 없으니 부담이 없어 아침 식사로 제격입니다. 콩나물
그 해장국에 전복이 있는 건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맛있고 그리고 간도 좀 딱 좋은 것 같고 완전 얼큰하고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제일 보람 느낀 거는 손님들이 먹고 계산하시면서 아 진짜 맛있네요 하면서 다시 또 올게요 이런 말 들으면 열심히 했구나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만큼 좋은 말이 없죠 그때. 손님들이 주인장의 진심을 알아주고 잘 되기를 응원하는 가게.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온 그 다정한 마음이 노포의 맛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좀 이대로만 잘 좋겠어 저는. 백년집 있잖아요. 그렇게 잘 이 맛을 유지해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없었으면 진짜 문 닫았겠죠. 힘을 엄청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되게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